하루 동안 쏟아지는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의 TV 운영을 위해 구독료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 16일 재판에서 이 사건의 역사적 멍해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와 기업인에게는 관용이 있길 바란다며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구속이 연장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데 대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이 재판 도중 직접 발언을 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는 말로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 재판이 횡행하는 이때부터 대한민국 사법부는 암흑기가 시작된 건데요. 과연 윤석열 정부가 무너진 사법부를 어떻게 바로 세울지 반드시 지켜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후원회를 맡아주시기로 하셨고, 대통령께서 후원회를 맡으시면서 시민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곧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1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원회 회장을 맡아주시기로 했다며 시장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조하고 있는 최측근입니다. 탄핵 관련 재판을 맡는 등 특별사면장까지 5년여간 박 대통령의 옆을 지켰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도 지난달 사저 입주 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에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 말씀이 유영하 변호사의 대구시장 출마에 영향을 미친 이유였을까요?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김재원 전 최고위원, 홍준표 의원 3파전이 될 양상입니다. 근데 나라의 TV 관점에서 보자면 이번 지방선거에 유영하 변호사의 대구시장 출마가 너무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차라리 홍준표가 자진 사퇴해 공석이 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섰더라면이라는 아쉬움도 듭니다. 아직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박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 선거를 위해 온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영하 변호사의 대구시장 출마 선택으로 아무쪼록 박 대통령 정치적 영향력에 타격이 없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논평을 좀 해본 건데요. 구독자님들의 좋은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독하겠습니다. 김정숙 옷값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의 김정숙 옷값 논란 해명도 아주 거지 같은데요. 청와대는 문재인 마누라 김정숙의 의류 구매 비용을 청와대 보좌관이 전액 5만 원권 현찰로 지급한 것과 관련해 명인과 디자이너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말했는데요. 아니 카드 결제하면 상대를 예우하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다란 말인가요? 이것들이 보자 하니 아예 국민들이 무슨 보자기인 줄 알고 염장질 제대로 지르고 자빠졌는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 역시 현금은 예우고 카드는 개못이냐? 친북좌 빨저과대 문재인 패거리들 그 머릿속이 위선으로 꽉 찼네 증하다라며 앞으로 한국은 전부 현금 들고 다녀라라고 비꼬았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김정숙의 옷값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해도 너무한다며 또다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박수현 수석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정숙 옷값이 특활비로 사용된 것 아니냐라고 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증거 물증 없이 그냥 자기들이 말하는 맨입 해명만 믿어라는 건데요. 박 대통령에게 특활비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좌파 민주당 출신 박수현에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만약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가 옷값 논란에 휘말렸으면 맨입 해명 믿으라고 하면 믿겠냐?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 역시 그냥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역 자료 없이 그저 맨입 해명만 믿으라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발언.
과거 위안부 기부금 유용 의혹 관련 정의연의 세부 내역 영수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니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만이 피해자 지원 사업은 아니다며 건강치료 지원, 인권, 명예회복 지원 등도 피해자 지원이라고 강조했지만 영수증 공개는 가혹하다고 반발한 정의연 관계자 말과 오버랩됩니다. 좌파들은 왜 이리 모두 한결같은 걸까요? 현재 김정숙이 옷값 말고도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있는데요. 문재인이 경남 양산 매곡동 사저 엄청난 시세 차익을 남기며 지난 2월 처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채널A 취재 결과 처분한 문재인 사저 입구에는 경찰이 여전히 경비를 서며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한 명씩 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은 정작 사저가 팔린 사실을 제때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정숙 여사가 가끔 사저로 내려온 적도 있어 매각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올해 들어 다른 외부인의 사저 출입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설명대로라면 매곡동 사저가 2월에 팔렸는데 그 전으로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없게 되는 셈입니다. 아직 등기 이전이 안 돼 등기상으로는 매곡동 사저는 문재인 소유로 되어 있고 매입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영문이죠? 청와대는 이건 또 뭐라 둘러댈 건가요? 아직 17억 차익 남긴 사저를 직거래로 누구에게 팔았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는 청와대인데 말입니다. 집권 동안 오로지 북괴바라기만 해온 문재인이 정작 북한에서도 개차반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 같은데요. 북한이 김정은 집권 10년을 기념해 우표를 발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김정은이 직접 만난 주요국 정상들이 우표에 등장했지만 정작 문재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북한 조선 우표사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김정은의 활약상을 담은 우표로 보는 위대한 혁명 영도의 10년 기념 우표 발행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우표는 총 49장으로 김정은의 주요 활동을 연도, 분야별로 반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김정은이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을 만나는 장면은 우표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3차례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 관련 우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북한이 대남 관계를 대외 관계로 간주하지 않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대남 관계를 우리의 외교부에 해당하는 외무성이 아닌 우리의 통일부와 같은 통일전선부가 담당합니다. 남측 관련 내용은 외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수관계 접근법인 셈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은 지난해 5월 대외관계 발전의 새 시대를 펼치시어라는 제목의 화보집을 발간할 당시에도 문재인을 배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남북 정상 간 합의에 직접 서명하는 등 여러 결과물이 있었다는 점에서 북한 측의 의도적 패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 분명한 건 북괴, 종공 같은 공산사회주의 국가에 연신 굽신거린다고 해서 제대접해주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재인을 풍자한 대자보로 문재인에게 직접 고소당해 화제가 되었던 우파 성향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이 만우절인 1일 문재인을 향해 만우절을 핑계로라도 국민께 반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전대협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규탄 시위를 열었습니다.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은 대통령께서 너무 부끄러워서 그동안 사과를 못하셨다면 만우절 핑계로라도 국민들께 대대적인 반성을 해달라며 서한문을 낭독했습니다. 현장에는 사과문을 올바르게 적는 방법, 특활비 공개도 빼놓지 마세요. 유능하지도 도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필켓들이 있었습니다. 서한문에서 신전대협은 대통령님의 사과문에는 수없이 반복된 말 바꾸기와 내로남불에 대해 사과하셔야 한다며 경제폭망, 내 집 마련 포기에 대해 사과하셔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코로나 정치 방역과 안보를 헌납하는 국방에 대해 사과하셔야 한다. 그러나 참모 탓, 전임 정부 탓, 야당 탓, 국민 탓은 들어가면 안 된다면서 K-시리즈 등 업적 올려치기나 은근히 국민 갈라치는 내용, 그러면서 책임을 면피하려는 감성팔이나 신파극은 들어가서 안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조국 사태,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등을 예로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이름은 내로남불이다.
이 단어만큼 문재인 정부의 본질을 잘 설명하는 말은 없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